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청년들이 미움과 증오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길 바라는 비정상회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테러범 중에 한 명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프랑스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져서 또다시 난민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테러 사건 이후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난민 정책을 인류로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아무래도 독일이 가장 적극적이었으니까. 네. 제일 애매해졌겠죠. 네네. 그렇죠. 우선 지금 올해 말까지 독일에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올해 초에 그 비기다라는 큰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신나치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때 제가 한번 보고해드렸었는데 드레스덴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도자가 약간 히틀러 따라하는 그런 사진이 터지면서 무너진 상태였는데 이번에 그 테러 사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시민 한 2만 명 정도 모여서 크게 시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지금 당장 그 난민 정책을 이제 바꿔야 된다. 굉장히 이제 메르켈 총리가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되게 안타까운 게 그 난민 숙소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는데 지금 곳곳에 불 되게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사고들 있고 유리 깨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런 난민 정책을 많이 비판하고 있죠. 일반 시민.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독일이 난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네. 독일 내에서도 정말 의견이 반반이에요. 굉장히 논란 많이 크죠. 정작 프랑스는 어떤가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좀 반반이에요, 의견을. 그러니까 한쪽에서 난민들을 너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 중에 테러 몇 명이 이렇게 있었고 조절하겠다 이런 말이 또 나왔고요. 반대쪽으로는 우리는 사실 리비아에서나 그리고 시리아에서 전쟁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도망간 중인데 양심 있으면 우리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반반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는 것도 이제 난민을 가장한 테러범 얘기는 해봤습니다만 잠재적으로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사람들이 유럽연합 각국으로 이제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나라에 있는 그 쉥겐 조약이라고 국경 개방 조약이죠. 그러니까 회원들 국들 간에 체결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 조약을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부러운 일이었는데 만약. 오히려 테러가 이렇게 만연한 시점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함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요. 표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 내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이 쉥겐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자,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정하자.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개정해야 된다. 유럽 사람은 정작 2명만 들었어요. 네. 일본, 중국만 일본 중국은 자기네 얘기도 아닌데 이래 너무 자유로워. 부러워. 자, 장애는 불안해. 개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 벨기에 경찰한테 잡혔는데 근데 풀었어요. 그 범인을. 풀어줬다. 근데 이런 정보 프랑스한테 좀 공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 안 나오고 근데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완전 없애지는 거 아니고요.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해야 되냐 저한테 보시고 그냥 이런 거는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전가 아니라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모여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해결돼야 되지만 해결책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제 대안 없는 비판이다 이런 얘기를 나는 여기까지. 지금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프랑스나 다른 유럽 나라들은 전쟁에 들어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런 조약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쉬워지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당분간이라도 그런 것을 없앴다가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정하면 저희가 테러리스트한테 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 바로 저희 불안하게 만들고 피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게 얻었던 자유 포기하며 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마드리드 그 사건 2004년, 런던 사건 2005년,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사건. 사실 견제 충격 주지만 되게 임시적인 충격이에요. 근데 문제가 저희께 쉥겐 조약 개정하면 무역이나 그런 거 어려워지면 저희께 경기에 견제에 그때 큰 충격 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 구체적인 피해 주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의 입장이 그거예요. 물론 저희 싸워야 되지만 살던 대로 우리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입장이에요. 알베르토랑 되게 좀 반대 입장인데 우리 질 때는 더 피해자 생길 때 그때는 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는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는 게는 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많으면 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쉥겐 조약 개정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저희 국경을 막으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가고 있는 트럭들이 다 막아야 돼요. 하나씩 다 봐야 되고 그러면 엄청 경제 활동에 엄청 큰 피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큰 피해. 근데 국가 비상 상태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파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유럽 이제 연합 그 포맷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엄격한 그런 규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고. 유럽의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다 그 국경이 다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몰래 넘어가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자유스럽게 갈 수 없으면은 지도 봐서 거기 가면 됐다. 그 마음을 뭐 테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국경 투성이니까. 일단 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요즘에 이슈되는 거 있는데 미니 쉥겐이라는 거 만들려고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미니 제가 쉥겐? 안드레아스 동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 이제 안드레아스 그려주는 예. 아니 프랑스 왜 이렇게 그랬어요? 아니 뭐저 전문가 여기 저쪽에 있어요. 그림 많이 들었네요. 네, 아니 프랑스 뚱뚱해졌어요. 이태리는 좀 약간 짧아졌어. 폴란드 지금 동유럽이에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유럽 나라들 이제 폴란드에서 시작해가지고 헝가리 여기 오스트리아 이렇게 국경을 만들자고 미니 쉥겐을 여기 안에 미니 쉥겐 만들고 동유럽이랑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터키 그리스에서 다 빼버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다 빼버리고. 왜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벽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폴란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여기 벽을 대서 우리는 양쪽으로 만약에 국경 지키면은 난민들이 들어와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쉥겐하고. 그래서 그거 되게 큰 이슈 됐어요. 진짜 방어벽으로. 네, 지금 보니까 이건 사실 테러 대책이 아니라 난민 대책이거든요. 그러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에 그 테러리스트로 들어온 사람이 전체 난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거냐거든요. 그리고 못 막아요. 왜냐? 생각을 해봐요.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에서도 국경 3개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이 2만 명인데 테러 목적을 가진 사람이 널린 그 유럽의 국경을 못 넘겠냐라는 거죠. 오히려 또 다른 주장이 나왔는데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경제 활동 중앙은행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유럽 중앙은행. 근데 외교 활동이나 방어 활동 따로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따로 하고 독일. 그럼 이런 얘기 나왔어. 진정한 유럽연합 되고 싶으면 그러면 방어 활동이나 외교 활동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더 좀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프랑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 시작됐다고 하는데 강다란 테러 방지를 위한 어떤 대비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프랑스 들어봐야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다시 이런 사건을 없어지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 이상한 단어를 쓰면은 뭐 테러리스트, 폭탄, 뭐 지칭하면서 뭐 그런 말을 나오면은 IP를 통해서 이 사람 누군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계속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체 지금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이번에 84% 찬성했대요. 거의 다 찬성했네요. 야,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84%가 얼마나 쇼크큰 거예요. 검문 검색에 찬성을 하고 있다니. 예. 사일러, 미국은 어때요? 요즘에는 테러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국가 테러 정보 센터라는 거 있어요. 연방 정부에 있는 뭐 국방부, 국무부 무슨 부든 간에 다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소집했을 때는 그거를 따로 모아서 분석을 하고 다시 행정부의 제일 위에 있는 이렇게 백악관과 이제 약간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9.11 테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여러 가지 테러가 있는데 그래서 노르웨이 그 학교마다
테러 방지 알람을 다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교실끼리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고 이런 테러 램프에 있어서 이렇게 뭐 테러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지금 자, 이 뭐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끼리 한번 좀 전문가, 뭘 해도 전문가가 하실 수 있나요? 아니, 철학자입니다. 제가 볼 때 요리 프로 나오셔도 이렇게 요리 전문가 나오셨어요. 이거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소금을 넣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소금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뭐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반테러법을 도입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테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뭐 고차방 정식이라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른바 이슬라모포비아라 그러나요?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막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목적인 미국의 혐오.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급진화되고 폭력에 의존하는 테러리스트는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전체 모슬렘을 자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적으로 만들어줘.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똘똘 뭉치죠.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고 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오히려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슬람 혐오 정서를 선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테러 방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네요. 사실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그 서구에서 막 방송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은 무조건 폭행과 폭력적인 행위나 뭐 테러와 연관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비무슬림이면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런 종교구나 하고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가져요.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같은 현지인이지만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에서는 협조하고 악행에서는 협조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무슬림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데 이슬람을 사실대로만 전달하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프랑스 대표 로빈. 이번에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에 SNS에서 어떤 남자가 그 피해자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좀 길지만 프랑스말로 얘기할게요. 네네. Vous n'aurez pas ma haine. Vendredi soir, vous avez volé la vie d'un être d'exception, l'amour de ma vie, la mère de mon fils, mais vous n'aurez pas ma haine. Alors non, je ne ferai pas ce cadeau de vous haïr. Il a 19 ans à peine. Il va manger son goûter comme tous les jours, puis nous allons jouer comme tous les jours, et toute sa vie, ce petit garçon vous fera l'affront d'être heureux et libre. Car non, vous n'aurez pas mal. 그래서 그분은 당했지만 엄청 큰 슬픔을 이렇게 지금 좀 느끼고 있지만 얘네들한테 내 무서움을 그리고 내 미워움을 가지고 안 할 거다. I will not hate you. 뭐 쉽진 않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거랑 정반대 모습이잖아요. 슬퍼하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니까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시 샤를리라고 그랬는데 이와 마찬가지 주시 프랑스, 르송 프랑스, 비블라 프랑스, 프랑스 만세. 이 위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표결을 해봐야 되겠죠? 제75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한국도 테러에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누르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표결을 해봐야 되겠죠? 제75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한국도 테러에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누르세요. 자, 비정상이다. 네. 이번 안건은 정상입니다. 네. 자, 오늘 1위 비정상으로 나오셨는데 참 또 무거운 주제를 해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어떠셨어요, 마티아스?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주제가 나오는 날에 나와서 맞아요. 그렇네요. 운이 안 좋았어요. 다들 이제 허세 이런 거 할 때 재밌었는데. 아니, 약간 관광지 이후로 되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호수 참 예뻤는데. 저 가볍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다 정말 열심히 했던 모습 보고 그리고 저도 이거 일부돼서 되게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또 로빈 오랜만이었는데요. 진짜 반갑네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기분입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일단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전 엄청 뭐 기사들한테 엄청 얘기해달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좀 불편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좀 가족 분위기에서 그냥 얘기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잘 나와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프랑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죠. 생생한 얘기 진짜 아쉬웠다. 네, 고맙습니다. 김중원 쌤은 저희 근처로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자마자 OMC 체제로 가시죠. 저런데 저런데 숨어 계시다가. 그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 일일이 드리기 번거로우니까. 저희가 너무 마음이 편해서. 아니, 앞에서 이렇게 스케치북 들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뜨거운 그 토론의 분위기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이 위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정은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자, 여러분 잊으셨죠?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는 형제 나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사가 좀 그러네. 둘, 셋, 넷. Shines normal, nicht normal, du shines normal. 네,